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그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볼 건데, 여기를 청동기 이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역사시대 전의 시대로 선사시대. 그럼 둘 중에 맞춰봐.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거 어디게? 그거는 신석기 때지. 그래서 신석기 때 처음으로 농경이나 목축 같은 걸 하면서 그 전에는 있는 거 잡아먹는 거였으면 이제 생산을 하게 됐다. 먹는 거를. 생산 경제로 바뀌게 되었다. 요 포인트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 둘 중에 움집 어디게? 움집은 신석기. 그러면은 불 사용한 거 어디게? 불 사용. 이거는 구석기. 그리고 구석기에는 불 사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 신석기 때 움집이었던 거 기억하시고, 신석기 때 움집인데 청동기, 철기 때도 움집은 움집이다. 근데 신석기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반지하 느낌으로 땅 파고 짓는 거라면, 청동기, 철기 때는 지상 가옥화됐던 이 변화도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랑 신석기 중에 토기. 토기 어디게? 신석기 때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럼 청동기, 철기를 비교해 볼게. 청동기, 철기에서 문제 내볼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로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야. 명도전, 반량전 같은 그거 무게 언제게? 철기 때 일이죠. 그러면 이거 보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유물이야. 그 붕어빵 만들 때 그 틀 이렇게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이렇게 틀에다가 붕어빵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해서 쭉 부어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그 틀, 이게 거푸집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 이렇게 찍어내는 거푸집. 이게 독자적 우리나라의 청동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이었고, 그러면은 이건 뭐게?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지? 고조선. 고조선이 청동기 때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이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고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고조선이란 말이야.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여기에만 딱 출토돼. 딴 데는 안 나와 잘. 그 3개, 1, 2, 3 뭐였게? 하나는 비파형 농검. 이렇게 좀 바이올린처럼 생긴 비파형 농검. 2번째는 미송리식 토기. 3번째는 고인돌이었죠. 요 3가지로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보자.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어디게? 반달돌칼은 돌이잖아. 돌. 이렇게 생긴 돌이잖아. 맨질맨질하잖아. 아하, 이거는 맨질맨질하구나. 돌이구나. 그럼 석기는 석기인데 그럼 갈았겠구나. 신석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달돌칼은 청동기. 청동은 구하기도 어렵고 좀 말랑말랑 무른 재질이 있어가지고 막 농기구로 쓰기 좀 부적절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때도 반달돌칼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어디게? 벼농사. 벼농사 어디게? 그럼 농사. 그럼 농사는 신석기가 아닌가 외웠겠지만 그 중에서 좀 발달돼 벼농사는 청동기라는 점을 기억하시오.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요런 데도 잘 읽으시는데 이거 쓴배 찌르게 좀 이렇게 좀 구석기 아닌 것 같잖아. 쓴배 찌르게 약간 날렵하면서 이래 보이지만 이거 구석기 갈아 만든 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 쓴배 찌르게가 요렇게 창 같은 거에 요렇게 이어가지고 하는 이음 도구잖아. 후기 구석기 때 좀 따뜻해졌을 때 토끼 막 이런 작은 동물들이 숑숑숑 지나갈 때 엄청 커다란 막 그걸로 뗀석기로 구왕 이렇게 죽일 순 없으니까 숑숑숑 다니는 애한테는 뿅 해서 막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쓴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때였다. 이음 도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불사용은 앞에 페이지 안 나왔었으니까 불사용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석기에서는 이거 다 진도 나갔었던 거니까 빠른 속도로 나갈게. 신석기 때는 나머지는 너네 막 되게 잘하더라? 근데 이거 하나
집단 시족과 같은 조상을 지닌 같은 조상을 시족같이 조상을 같은 조상을 지닌 친족 집단이 형성돼. 근데 조개혼을 통해서 더욱 큰 혈연 집단이 돼가지고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통해 큰 혈연 집단이 돼서 부족이 생겨나게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 또 헷갈리는 거는 평등. 그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한다 이러잖아. 그래서 그 증거가 스페셜한 사람들한테만 엄청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주잖아. 고인돌이라고. 이거 딱 봤을 때,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러면 평등했겠구나. 청동기 때 계급이 처음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로 넘겨서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다이 돌칼이 청동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천손사상 이런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 단군 앙검의 아빠가 막 그 환웅이 환인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막 보다가 하필이면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야. 한반도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막 이런 천손사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철기 문화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세영동검, 이거 동검이니까 애들이 막 이거 청동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영동검은 철기시대 때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푸집,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전했구나, 우리가 찍어서 우리 직접 만들어냈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발량전 명도정은 중국 돈이거든.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자 사용을 추측하게 해주는 붓이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됐다. 요 내용도 하나 더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갑시다. 고조선 드디어 첫 번째. 일단 나라가 고조선이었고, 이거는 초심자들을 위해. 고조선이 어느 나라한테 망하지? 고조선이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눌 수 있잖아. 고조선 파트 1 때에는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 그리고 나라가 엄청 세져가지고 연나라랑 맞짱 뜰 정도로 뭔가 좀 세다.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아니면은 나라를 팔조법으로 다스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고조선의 파트 2에서는 중국에서 진안교체기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준왕을 내쫓고 위만이 정권을 차지했다. 근데 이때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차지했고, 그리고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고조선이 그래서 멸망한 다음에는 한나라가 만드는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 막 이런 게 우리나라에 설치된단 말이야. 한 군현이 설치되지. 뭐 낭랑, 현도 막 이런 군현들이 설치되고, 그게 걔네 중국 애들을 내쫓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군데 막 이렇게 뭉탱이 이런 나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맨 위에는 부영, 그 아래는 고구려, 그 아래는 옥동자, 옥저, 동해, 그 아래는 사만, 뭐 이런 연맹왕국 단계의 나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요거를 막 이렇게 완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위에는 고구려, 아래는 백제, 오른쪽에는 신라, 요 중간에 낑겨서 가야, 뭐 이렇게 있었던 사국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서 윗동네는 이렇게 하자. 아래 먼저니까 아래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위에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고 얘기하는 발해가 생겨서 이때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고, 이거를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다 통일을 해서 무슨 나라가 된다? 고려가 된다. 시험 범위가 고려까지. 이렇게 나라 흐름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고조선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단군 신화에서 볼 얘기는 농경사회다. 어떤 거로 보고 알 수 있어? 하필이면 내려온 애들이 비, 바람, 구름 뭐 이런 거잖아. 농경사회 때 필요했던 농경사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러면은 토테미즘 뭐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지? 곰호랑이 이런 거. 진짜 곰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토테미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재정일치 사회인 거 알 수 있는 건
단군왕검 이름에서 단군은 재단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은 딱 왕처럼 그 정치적 지배자 이런 거니까 한 사람 이름 안에 제사 지내는 거랑 정치가 둘 다 짬뽕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재정이치라고 하지. 그러면은 또 뭐 있을까? 천손사상 이런 거는 하늘에서 우리로 내려온 거잖아. 하늘의 아들이.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렇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그 세 가지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유물이 뭐였지? 비파형 동검, 탁작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있었죠. 고조선의 팔조법 가자. 고조선의 팔조법에서는 계급사회를 왼쪽에 수 있었다. 계급사회 알 수 있던 거. 뭐뭐 있었냐면은 여기 옛날에는 평등했었었는데 이때부터 신하들이랑 같이 내려온 거잖아. 위아래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거잖아.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조선의 팔조법에서도 너네 필기했던 거 보면서 같이 듣고 있는 거 맞지? 고조선의 팔조법에서는 찾아봐. 계급사회인 거 알 수 있는 거는 노비라는 계층이 있구나. 계급사회였구나. 아니면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거 어디서 알 수 있어? 막 사람 죽이면은 사람 목숨이 파리 같았으면 쟤 죽였나 보다 이럴 텐데 죽인 자를 즉시 죽여버리고 막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갖고 막 그런데 아하 생명을 존중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아니면 사유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막 갚고 뭔가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러고 그렇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의 정치사 여기는 중요한데 다른 거 다 중요해. 근데 여기 애들이 좀 헷갈려 해가지고 고조선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서 이해를 할 때 고조선 건국한 건 단군왕검이고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다고 했지.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가 만들어져. 근데 고조선은 청동기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돼. 왜냐면은 선생님이 사는 때 옛날에 핸드폰 없었는데 중간에 핸드폰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세상은 막 바뀌어가잖아. 고조선이 길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철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연나라와 맞짱뜰 정도로 강성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시즌도 있었다니까. 고조선으로 넘어온 누가?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해. 이때부터 그 전부터 철은 있긴 했는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돼. 위만은 중국에서 넘어온 애라 선진 문물을 막 많이 알고 있는 애여가지고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게 되고 중국 한나라랑 남쪽에 있던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게 된다. 너무 짜증났겠죠? 한 누제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한 군현이 설치된다. 패스하시고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패스하시고 이제 철기 확산과 여러 나라의 성장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여기 고조선 이걸 봤던 거고 지금부터는 여기 부여, 고구려, 아래 옥동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 연맹왕국은 왕이 있긴 있어. 하지만 연맹을 맺은 거잖아. 그래서 이 왕은 힘이 엄청 파워가 세진 않아. 그래가지고 막 사료에 따르면 막 그런 말이 있어. 아, 그 왕 진짜 짜증나. 제가 왕이 되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망한 거라니까. 쟤를 바꿔 치워야 돼. 막 이런 사료도 있다고. 그래서 이 왕은 힘이 약해. 좀 약간 얼굴만 이렇게 하는 막 외교적으로 딱 상징 같은 존재랄까? 여기에 얘네들의 독자적인 영역 있잖아. 이런 데를 터치할 수가 없어. 얘네는 자기 거를 딱 독자적으로 딱 다스리지. 그래서 여기마다 부족마다 믿는 신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막 그러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 단계로 오면 중앙 집권,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될 때 싹 애들의 마음을 모을 때 또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종교가 다르면은 뭔가 이게 잘 짝 안 모이잖아. 그래서 불교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이러지. 아무튼 요 단계 부족국가 단계에서는 옥저 동해 여기에는 왕이 없었고
그다음 연맹왕국에서는 부여, 고조선, 사만 뭐 이렇게 있고 사만에 막 지도자 이름 따로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마한의 목지국에 그 왕이 막 중심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있거든. 사만에도 왕이 있다는 점 나중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는 고대 국가까지 발전하는 아주 짱 센 나라들이었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막 가려지고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볼게. 이 사료를 안 보고 여기에서 문제를 내볼게. 그 사료를 토대로 이 지도를 보고 어딘지 한번 대답해봐. 나라에 군왕이 있어. 가축의 이름으로 관리의 이름을 정해. 그래서 말 들어오시오. 막 소 들어오시오. 막 이래. 여긴 어디이게? 여기는 바로 부여. 부여는 반농 반목. 반띵은 농사 짓고 반띵은 목축을 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여기는 농사 짓기에는 좀 험하지만 고구려보다는 여기 뭐 개막 원이고 막 산이고 막 고구려는 산 장난 아니잖아. 부여는 그나마 조금 평평해서 반농사 정도는 지을 수 있긴 한데 목축이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목축의 영향으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식의 관리의 이름을 가축 이름으로 정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런 수렵, 사냥 이런 전통 때문에 부여는 몇 월에 그 제천 행사를 하지? 12월에 제천 행사를 하지. 부여에서 하는 제천 행사 이름이 뭐였게? 부엉이 울음소리. 부영, 부영 막 이렇게 부여의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이 사출도를 지배한다. 반농사와 목축을 했고 나중에 고구려에 흡수된다.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그 다음 맞춰봐 또 뭔지. 산천을 중요시해서 막 맘대로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맘대로 들어가잖아. 그럼 노비나 소나 말 같은 걸로 배상하게 해. 이런 제도를 책화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게? 그건 바로 동해. 어머, 내가 옥저에다 쓰고 있었어. 그럼 동해의 그 제천 행사 이름은 뭐게? 무천. 무천입니다. 왕이 없고 옥저랑 동해는 읍군, 삼로 요 사람들이 자기 부족을 통치했다는 거. 애들 엄청 막 헷갈려 하더라. 그 뭐지? 신지읍차는 사만 거거든? 근데 읍군 삼로가 옥저 동해 건데 이거 엄청 헷갈려서 엄청 틀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맞춰봐. 이거 어딘지 맞춰봐. 결혼을 할 때 신부집 뒤에 사위집을 지어가지고 신랑을 살게 하다가 아들을 낳아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이 제도의 이름은 서옥제. 서옥제는 어디 거게? 고구려 거. 고구려 제천 행사 이름은 용맹하다 이런 느낌으로 동맹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옥저에 비슷한 그 노동력 때문에 만들어진 결혼제도 있잖아. 그게 뭐게?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제도 있다. 그 다음 3원에서 진짜 완전 중요한 거 바로 이거지 이거. 재정 분리사회. 완전 오탄데 수업 시간에 안 들었던 애들은 진짜 틀리겠지? 재정 분리사회라고 했고 그 딱 정치를 하는 사람을 신지읍차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하늘의 일을 본다고 해서 천군이라고 하고 천군이 따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잖아. 그 지역을 뭐라고 해요? 소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 패스. 고대 국가로 갑니다. 고대 국가는 짱 센 나라들. 중앙집권적인 그런 나라들을 고대 국가라고 해.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세습도 하게 되고 각 부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애들이 귀족으로 편입되고 왕 아래 와서 그리고 약간 혈연 중심의 그 부족적 전통 있는 것 중심 말고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행정적 단위에 부로 다닌다든지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연맹왕국 때에는 각 부의 지배자들이 회의를 열었단 말이야. 고구려의 제가회의처럼. 근데 고대국가 와서는 난 너네랑 클래스가 달라. 학생자치회 회의를 니네들끼리 해야지.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들고 있어? 니네들끼리 정교회장이랑 회의를 해.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허락받아. 막 이런 식으로 난 클래스가 달라 하고 딱 나누는 거지. 그래서 왕이
귀족회의를 주재하는 관리를 따로 만들어서 딱 거기에 하게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재가를 받게 신라의 무슨 제도 같은 거냐면 상대등. 뭐 율령을 반포한다 뭐 이런 거고 신문제 만든다. 종교에서는 불교를 수용한다. 건국은 누가 건국했는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패스해서 아니 여기 진짜 어렵잖아. 근데 은근 진짜 다들 잘하더라고. 매년 여기가 진짜 딱 헬이다 막 생각해. 물 한 모금 마셨어. 근데 여기는 달달달달 외워서 그런지 진짜 잘하더라. 외웠는지 잘 물어볼게. 일단 이게 요쪽으로 가서 백제인 거 알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게 신라인 거 알지?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외운 사람들 잘 대답해봐. 삼국에 뭐 낼까? 불교 낼게. 불교 누구누구게. 일단 고구려에서는 소수리왕, 백제에서는 침류왕, 그 다음 신라에서는 법흥왕. 그 다음에 연호 사용한 거 낼게. 연호 사용한 거. 고구려에서 독자적인 연호가 시간을 다스리는 자 이런 거잖아. 그 연을 부르는 말을 딱 정해.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그 황제 칭호도 쓰고 딱 시간을 딱 자기네 나라를 기준으로 막 2024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날에 1년, 날에 2년, 날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연호는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진짜 자존감 쩔었다는 뜻이잖아. 고구려에서 그랬던 거는 바로 광개토대왕 때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연호 사용한 거 누가 있었게? 법흥왕 때 연호를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근데 또 그것도 기억나나? 연호 사용하면 떠오르는 고려시대 때 왕이 한 명 있어. 누구게? 고려시대 때 왕건 다음에 나라의 힘을 좀 세게 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이렇게 좀 힘 빡 줬던, 여기 하나 써놓을까? CF로? 연호 시리즈로. 광종 때. 어머, 답을 써놨네. 광종, 고려라는 말 써줘야 될까? 이런 연호 썼던 것도 한번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를 내볼까? 백제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 백제가 수도를 원래 한성이 수도였잖아. 근데 그 한성을 장수왕한테 빼앗겼잖아. 장수왕이 아래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하면서 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긴단 말이야.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단 말이야. 이때 무서워. 그래서 아랫동네에서는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잖아. 그 동맹 이름이 뭐야? 나제 동맹이지. 신라와 백제. 결국 어쨌든 백제는 점령을 당했어. 도망을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천도를 한다. 웅진 시대 때 원래 무령왕 말고 또 있긴 했지만 우리 배운 노트에 무령왕만 나오니까 무령왕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왕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왜냐면 웅진은 산이 많아서 방어에 좀 유리한 지역이어가지고 도망가서 살기 좋았지만 나라를 좀 발전하고 뭔가를 해보려면 날개를 펴려면 좀 넓은 평수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평야지대인 부여로 가자 막 이래가지고 성왕 때 수도를 옮겨. 거기가 바로 사비. 그리고 국호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그래서 남부여라고 옛날 부여가 옛날부터 있었잖아.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고구려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온조 뭐 이런 애들이 백제 세운 거잖아. 그래서 부여를 잇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클래식해. 우리의 전통은 오래됐어. 막 이러면서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럼 이거 말고 그럼 그거 해보자. 신라랑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해보자. 신라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일본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신라의 누구 왕이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한단 말이야. 그때 신라의 왕이 누구게? 내무랑.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지. 그때 도와줄 때 그 일본 애들이 막 광개토대왕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 근데 일본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시간이 막 여의치 않잖아. 그래서 찐친한 애한테 이렇게 숨어 있었지. 일본 찐친이 누구였게? 가야였지. 그래서 막 가야로 막 일본 애들이 막 숨고 막 이러니까 가야까지 같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때 엄청 짱 셌던 가야의 일장이었던 금관가야가 이것 때문에 쇠퇴되고 대가야 중심으로 연맹체가 재편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신라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래서 이 뒤로 신라가 고구려의 그 정치적 간섭을 엄청 많이 받고 그래서 신라의 막 그 고구려 왕 어쩌고 저쩌고가 그릇 밑바닥에 써 있는 거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거 무슨 그릇이게? 바로바로 호명 그릇. 됐고 그거 해보자. 그 가야가 아까 전에 금관가야가 첫 번째로 셌다 했잖아. 근데 고구려한테 얻어 터지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산속에 사는 애들인데 얘는 싸움 난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 뭔가 다 얻어 터지고 막 해롱거릴 때 뭐야? 니네 왜 이렇게 힘 빠졌어? 막 이랬던 쌩쌩했던 대가야 중심으로 그 연맹이 재편되잖아. 근데 신라에서 얘네 둘을 다 정복한단 말이야. 금관가야를 정복한 건 누구게? 법흥왕. 대가야를 정복한 건 누구게? 진흥왕. 그렇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했었던 거 다 나와 있고 여기 위기에 빠진 거 있잖아. 고구려의 원통스러운 왕, 고국 원왕 때인데 이 사람 왜 때문에 이렇게 원통스럽게 죽었거든. 그 한나라의 왕이. 누구 때문에? 백제 요 왕이 여기 쳐들어가서 죽였거든. 백제 이 전성기 왕은 누구게? 근초고 왕.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 소수림왕. 그래서 막 여기 불교, 율령, 태학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졌게 백제가 잘 나가다가 여기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려왕 때부터 올라가면서 성왕 때 피크를 찍는다. 이 지도 보시면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고 여기에서 사비로 갔던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엄청 구석탱이지만 저 지도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 신라는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군요. 됐고 여기는 호우명 그룹과 관련된 사료도 한번 보시고 가야 연맹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연맹으로 뭔가 세력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고구려의 신라는 당연히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겠죠. 삼국의 전성기 지도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보시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딱 하나 있어. 그럼 그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애가 생캐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는 어디이게? 바로 한강이란 말이야. 일단 한강이 여기 딱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이렇게 한강 차지하고 있으면 아 백제가 생캐구나. 그 다음 여기 한강이 있는데 여기가 고구려가 먹고 있어. 아 그럼 고구려가 짱이구나. 여기 한강이 있는데 신라가 먹고 있어. 그럼 신라가 짱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지? 백제가 짱인 건 4세기 때 지도고 고구려가 짱인 거는 고구려 이렇게 발음해봐. 고구려 이빨 이런 모양이잖아. 5세기 발음해봐. 약간 이 발음이 똑같아. 너무 징그럽다 근데. 이거 5세기 지도고 그 다음 신라가 전성기인 거 6세기 지도다. 그래서 이거를 신라 입장에서 럭키 세븐이긴 한데 7세기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래서 4, 5, 6, 7세기 아래 4세기,
5세기, 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 하면 되고 전성기왕은 근초고왕,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뭐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 6세기 때 신라는 진흥왕.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7세기 말 동북아시아에 이 정세를 십자형 외교라고도 해. 돌궐, 고구려, 백제 외 라인이 있고 수단과 신라 요 라인이 있어서 약간 십자형 같잖아. 이때를 십자형 외교라고 하는데 일단 윗동네에 있었던 고구려는 그 전에 중국이 막 분열되어 있을 때 있잖아. 막 이거저거 남조 북조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막 얘네들이 고구려가 누구랑 손을 딱 잡으면 걔가 너무 일장되잖아. 그러니까는 서로 신경전을 하느라고 고구려를 막 건드리지 못하고 서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이렇게 통일된 왕조가 나타나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떡하니 수나라. 망한 다음에는 떡하니 당나라. 막 이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고구려를 막 빵빵 쳐들어오지. 하지만 고구려가 격퇴했지. 수나라랑 싸울 때는 무슨 싸움이 있었고 살수대첩. 당나라랑 싸울 때는 대표적으로 안시성 전투. 어쨌든 고구려가 열심히 싸웠지만 잘 물리쳤지만 당나라는 짜증이 정말 났겠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 손을 잡지. 신라랑. 신라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백제랑 이렇게 손을 잡고 한강을 고구려한테 뺏었단 말이야. 그래서 반띵하기로 약속했어. 이건 백제 거 성왕, 그리고 여긴 신라 거 진흥왕. 반띵하기로 약속했는데 신라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걸 다 신라가 먹어버렸지. 그리고 백제를 쫓아냈지. 그리고 이거 열받아서 쳐들어온 성왕을 관상성에서 막 해다가 죽였지. 그러니까 백제들이 미친 듯이 진짜 목숨 걸고 막 우리나라도 막 축구 경기할 때 막 그러잖아. 기술이나 체력은 좀 딸리는데 갑자기 정신력 막 발휘될 때 막 그렇게 할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백제에서 목숨 걸고 신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신라가 더는 못 버텨가지고 고구려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여기저기 찝적댔다가 결국 당나라에게 가가지고 딱 동맹을 맺죠. 백제 먼저 죽이고 그 다음 고구려를 죽이지. 하지만 나중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꿀꺽하려는 그런 속셈을 보여줬잖아. 당나라가 지배하는 동네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래 고구려 그 대동강 이북 땅은 당나라가 갖기로 했으니까 안동도호부를 고구려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쳐. 그런데 백제 지역 여기는 신라가 먹기로 했었는데 여기다가 웅진도독부를 만들고 심지어 동맹국인 신라한테는 계림도독부를 만들다니. 그러니까 신라가 안 되겠다. 당나라를 내쫓겨쳐야 되겠다. 이래서 백제 고구려 유민이랑 협력해가지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과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쫓아내고 삼국을 통일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됐잖아. 그 신라의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고 해봐. 그럼 파트 1에는 내무랑 뭐 법풍왕, 뭐 진흥왕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때가 파트 1이거든. 파트 2에는 완전 통일을 해가지고 빡 치고 하늘까지 기세가 오른 게 파트 2야. 그래서 여기 파트 있잖아. 여기 파트. 이게 바로 요 내용이야. 그리고 이게 권력이 쭉 미끄럼틀 타듯 내려오거든. 여기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여기 파트야. 그래서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왼쪽 파트는 신라 중대 이야기고 신라 말의 변화 여기는 신라 하대 이야기야. 둘을 비교하면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 왼쪽 거는 왕권이 파워가 진짜 짱이고 여기는 왕이 이렇게 완전 권한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자. 맞춰봐. 왕권이 진골귀족이 약한 거 어디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이지. 왕이 세면 귀족들은 약하겠지. 그러면 오른쪽은 당연히 귀족들은 힘이 어떻겠어? 지가 왕 된다고 난리치면서 힘 진짜 세. 그래서 왕이 얼마나 진골귀족들이 쟁탈전하고 왕이 얼마나 좀 막 바뀌냐면 150년 동안 20명이나 왕이 교체되고 막 이런다니까. 우리 아빠가 왕 될 차례인데 왜 제가 왕 됐어? 짜증나 하면서 난도 일어나잖아. 김원창이라고. 근데 김씨에다가 히읗이어서 좀 애들이 헷갈리더라.
신문왕 때는 김음도래단이라고 왕이 하도 세니까 장인어르신인데 좀 약간 개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까지 막 제거하고 막 이러잖아. 김음돌은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일이고 김헌창은 여기 뒷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고양이 집사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약간 좀 비서실 이런 느낌인데 집사부는 언제 셀게? 왕이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사부가 세지. 그럼 집사부는 이 오른쪽 대에서는 집사부가 약해졌겠죠? 그러면 상대등은 어떻게? 상대등은 귀족이니까 귀족 중에 귀족. 진골귀족 오브 진골귀족이 상대등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등도 여기는 약하고 상대등이 주재하는 그 회의 이름이 뭐지? 화백회의. 그러니까 화백회의 약하고 반대로 여기 오른쪽 가면 상대등이 강화되고 화백회의도 좀 세지겠죠? 그럼 집사부의 짱은 시중이라고 하는데 시중의 권한이 여기는 강하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시중도 약하겠죠? 여기 집사부 강화 이런 얘기가 있다. 시중 강화. 그 다음에 지방제도에서는 통일신라가 구주, 오소경 비교해볼까? 고려는 우리 지금은 팔도 비빔면 먹잖아. 팔도 비빔면 음이 이상했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막 이렇게 도가 많잖아. 고려 때도 아래에는 도가 쫙 차지하고 있다. 5개의 도야. 하지만 위쪽에 방어가 필요한 데는 뭐로 한다 했지? 양계. 그래서 고려는 5도 양계잖아. 근데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주가 이렇게 많잖아. 3, 3은 9. 고구려, 신라, 백제 골고루 3개씩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9개의 주로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 그래서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방이 이렇게 딱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또 골고루 5개의 미니 수도를 만든단 말이야. 그걸 오소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지방간을 감찰하는 게 외사정이고 지방 세력 일정 기간 수도에 오는 게 상수리제도. 근데 지방 세력이 계속 지방에 있으면 그 구역에서 자기가 힘을 딱 말해가지고 왕이 그쪽 동네한테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을 확률이 높잖아.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왕보다도 그 동네에 그 유력한 사람이 더 셀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방 세력을 막 일본에서도 산킹고타이제라고 막 에도 막부 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위로 올라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우리도 상수리 제도라고 있어. 이게 신라다 지금? 근데 CF하고 하나 할까? 고려 때 호족들이 직접 오는 거 말고 호족들의 자식들을 수도에 올라오게 해서 수도에서 살게 해가지고 인질로 잡기도 하고 왜냐면 지방에서 걔네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얘네들 이렇게 막 네 아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용으로 그래서 인질도 되기도 하고 그 막 김포 애들 왜 저래 이러면 아 김포가 원래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포도에 좀 예민합니다. 지방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썼던 그 제도 뭐지? 기인제도. 비슷한 제도가 나올 때 선생님이 막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잘 봐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군사는 구서당 10정. 그래서 중앙을 지키는 애들은 구서당이고 지방을 지키는 애들은 10정인데 지방이 원래 몇 개 주라고 했지? 9개 주잖아. 공평하게 한 개씩 다 배치해놨는데 그 중에서 뭐지? 한 주만 좀 너무 넓은 거야. 뒷페이지에 지도 있어.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잖아. 그래서 공평하게 한 개씩 지방에 군대를 배치하면 9여야 되는데 부대가 9개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주가 너무 이 방어해야 되는 게 너무 넓잖아. 그래서 한 주만 2개 해가지고 총 지방을 지키는 애들이 10개. 그래서 9정이 된다. 그래서 한 주는 2개 1+1 해가지고 여기가 10개의 부대가 돼가지고 10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앙을 지키는 애들은 구서당이라고 하는데 중앙은 이 수도 있잖아. 금성을 지키는 애들을 구서당이 여기를 지키는 것이야. 근데 구서당은 골고루 이게 진짜 쉽지 않다. 그 고구려 백제 이런 애들한테 총을 준다 해봐.
총 없었겠다. 칼 준다 해봐. 그럼 얘네들이 그걸로 신라 애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는 게 쉽지 않지만 믿음의 정치. 우리는 너네를 믿어. 그러니까 이 칼을 줄게. 우리랑 같이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하는 믿음의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뭔가 믿음에 보답할게 이런 느낌으로 민족이 융합되는 그런 상징이랄까? 아무튼 그렇다. 오른쪽 보시면 신라하대 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봉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봉기가 이거저거 진짜 많다? 고려에 이거 여기다 하나만 쓰자. 고려 때 그 무신 정권 때 무신들이 그동안 차별받던 을들이었잖아. 갑질하던 문신들에 대항해서 얘네가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지. 그중에서 이의민 이런 사람들은 노비였는데도 막 일장으로 올라가기도 했지. 그래서 막 을이 갑을 이기는 거를 보고 무신 정권 때 을들 중에 을들도 우리가 왜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나 되게 지금 발령기였네. 하층민의 반란이 뭔가 엄청 되게 드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처럼 막 많은 난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망소이의 난도 있었고, 아니면은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고, 아니면 만적의 난도 있었고, 뭐 전주 관노비봉기도 있었고, 고려 무신정변 때 있었던 난들 있잖아. 그 원종 애노의 난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이 성장해. 신라 말에는 호족이라고 지방에서 성주라 부르고 장군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애들이 야 중앙에서 지네들끼리 막 싸움하느라 개판났지. 그래서 여기 막 불 지르는 사람 막 성폭행범 막 여기 막 도둑들 너무 많지. 너네 무섭지? 내 성 안으로 들어와. 내가 보호해줄게. 막 이런 애들이 성장하잖아. 그런 애들이 호족이란 말이야. 그리고 호족들이 약간 내생남들 호족들은 주먹은 센데 좀 약간 똑똑은 좀 덜해가지고 그 왕이랑 손잡았었던 육두품 요때 육두품 애들이 왕이랑 손잡았었는데 신라 하대 때 오면서 왕이 약해지니까 끈떨어진 갓이잖아. 그래서 육두품이랑 이렇게 손을 막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종. 그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학교종이 땡땡땡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미 좀 럭셔리한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그 귀족들이랑 교종이 딱 짝짝꿍 맞는단 말이야. 선종은 아우 참 선해 보이세요. 막 이런 좀 마음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호족들의 느낌에 딱 맞았어. 교종이랑 이미 결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풍수지리설. 호족들이 여기 앞에 지방호족이라는 말이 붙잖아. 옛날에는 금성이 진짜 짱이다, 금성만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풍수지리설에서는 바람, 풍, 물, 수, 이 땅이 기운만 맞으면 대박이다 뭐 이런 거니까 지방 사는 얘네들한테도 내 땅도 명당이 될 수 있어. 기운만 맞으면 뭐 이런 생각하니까 요렇게 세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거고. 근데 비교를 해서 고려말은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공민왕이 키우고자 했었던 그 씨앗들 있잖아. 공민왕은 결국 시해되고 말지만 그 씨앗들이 막 커가지고 신흥무인 세력들이랑 손잡아서 내생남들과 주먹들이 딱 만나서 고려말에 조선을 세우잖아. 그게 뭐였지? 신진 사대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막 이랬던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있었죠. 뒷페이지로 넘기자. 여기서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들이고 요런 사료들 이런 거 있잖아. 시험 문제에 무조건 잘 나오는 사료들이니까 다 A급 사료야. 맨날 매년 솔터고에서 얘 나왔다 쟤 나왔다 쟤 나왔다 얘 나왔다 쟤 나왔다 쟤 나왔다 막 이러거든. 사료들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경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경제는 일단 세 가지다. 조세는 그 수확량, 밭에서 걷는 수확량이 10분의 1을 내는 게 조세고, 곡물은 그 오징어 꼭 그리고 싶은데 내 오징어 잘 그리거든. 오징어, 딸기 뭐 이런 거 내는 거 이게 곡물이고, 역은 힘쓰는 거. 그래서 막 알통을 그리려고 했는데 식빵 같아.
그래서 막 뭐 이 몸 쓰는 거, 예를 들면 군대 가는 거, 막 고속도로 까는 거, 성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내는 게 신라의 그 조세 체제였다. 토지 제도를 보시면 신문왕 때는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하는데, 여기에 고려시대 때 토지 제도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 토지 제도는 전시과라고 나라에 일을 하는 걸 대가로 받는 그런 토지였는데, 저 관료전이나 전시과나 노급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건 아니었어. 그 땅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동사무소 가서 가끔씩 사람들이 막 행패 부리면서 야, 너네 내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이것도 못해?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사람들이 세금을 나라에 내면은 이 세금을 나라에서 공무원들한테 통장으로 싹싹 싸주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막 여기 수도가 있으면 여기로 쌀이 뭐 이런 거를 막 배송을 해. 이렇게. 배송하니 막 네. 그럼 배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막 잃어버리는 확률도 많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걸 또 언제 실어가지고 언제 공무원들한테 나눠줘?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한 거지. 여기가 구례동이야. 나래야 너는 공무원으로 참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럼 구례동에서 여기 부분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를 에서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걷도록 하여라. 그럼 이 사람들은 나라한테 세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안 하고 다이렉트로 그 공무원한테 세금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권한을 뭐라 하냐면 수조건이라고 해. 수는 수신 메시지, 조는 세금.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관료전이나 노급이나 전시과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노급은 특별히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이런 것까지 막 착취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귀족들은 노급 좋아하니까 신문왕 때 왕권의 파워가 셌었잖아. 그래서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으로 지급한 것이고, 다시 나중에 그 귀족들이 세졌을 때 있잖아. 그럴 때 8세기 후반 이때는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좀 전에 했던 얘기고, 통일신라의 그 민정문서 작성한 거 춘주가 그거는 세금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애들 잘 파악하려고 그랬다.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발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해에서는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 삼성육부제 있잖아. 이거를 고려랑 비교하세요. 좀 비슷하게 둘 다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반영한 거란 말이야. 근데 고려는 이성육부제고 발해는 삼성육부제야. 이게 딱 나왔을 때 고려 거랑 발해 거랑 막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헷갈리지 말고 발해 충인의 지예 시인이라 돼 있잖아. 원래 중국에서는 2호의 병형공 이거거든. 근데 발해에서는 유교 덕목으로 이렇게 해놨던 거, 아니면 좌사정 우사정으로 두 팀으로 나눴던 거,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는 어사대라고 불렀던 암행어사 출도요 막 이렇게 하는 비리 감차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 이름이 발해에서는 중정대였고 그렇다는 거. 아니면은 성 3개였는데 중국에서는 이 중에서 중서성이 제일 세거든. 그래서 고려에서도, 고려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짬뽕해서 고려에서는 이거를 중서문화성이라고 해. 근데 발해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따로 있는 건 중국이랑 같은데 상서성이 제일 일장으로 셌다는 점,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발해의 지방제도는 신라는 구주 오소경 이거였고, 그 다음 고려는 오도 양계 이거였고,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이거였고, 중앙은 삼성육부 이거였다. 발해 정치에서 맞춰봐. 선왕이 진짜 제일 센 건 알잖아. 그래서 막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가 뜨는 동쪽 그쪽에 막 번성한 나라 막 해동성국은 알지? 무왕이랑 문왕은 이름 보고 기억하면 된다 했지? 무왕은 무예, 싸움 이런 거 잘하는 거고, 문왕은 학문 이런 거 잘하는 거니까 좀 문무를 받아들이는 건데, 당시에 문무를 진짜 완전
힙한 데가 당나라니까 당 문물 수용하려고 당나라랑 사이가 좋고 이땐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지. 선빵 날리기도 하잖아. 장문유 장군이 당나라의 산둥 반도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미안.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어. 여기 하나만 하면은 그 다음에 고려를 할 수 있네. 삼국에서 천신신앙이랑 유학교육 도교 풍수지리설 있잖아. 이게 그 고려시대 때 유학교육 도교 풍수지리설 요거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고려인지 삼국인지 통일신라인지 그냥 삼국인지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중에서 그 국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서상품과 이런 게 시기적으로 통일 후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뭐 이런 거 유물 같은 거 도교 같은 거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도교에서는 유물을 눈으로 보고서 이게 뭔지 알면 될 것 같고, 뒷페이지에 넘겨서 불교는 진짜 1000% 나오는 건데, 그 불교에서 삼국시대 때 소수리망 침류왕 법풍왕 때 불교 도입된 건 아까 봤고, 그 이 승려들 있잖아. 이 승려들이 통일신라 시기 때 승려라는 걸 기억해줘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의천, 진울, 뭐 요새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고려시대 때 승려들이랑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통일신라 시기의 승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원효는 일심사상, 의상은 화엄사상, 해초는 인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왕래했다. 5개, 5, 천축국. 그래서 이런 거를 쓴 책이다.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다 했죠. 신라 말에 유행했던 선종도 확인하시고, 요런 여기 사상은 다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잖아. 이 사료를 읽고 이게 누가 주장한 거구나 이거를 기억해서 딱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화사 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애들은 정치사는 달달달 외우는데 문화사는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는 골고루 내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문화사의 사료는 교과서까지 싹싹 잘 봐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고려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